안녕하세요. 7화까지 보고 오늘 방송할 8화를 예상해 보고자 해요. 잠깐, 좋아요, 구독 누르셨나요? 자, 제가 예상한 스토리가 맞게 된다면 스포일러가 되겠죠. 오늘 방송될 귀궁 8화는 수몰귀의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 동시에 팔척귀라는 더 거대한 귀물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서사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수몰귀, 강철과 이정, 그리고 무신 두 명은 밤새 연못가에서 수몰귀를 유인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 이후의 8화가 어떻게 풀릴지 궁금한데요. 7화에서는 강철이 수몰귀에게 힘을 많이 못 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결국 여리의 무궁무당의 무기를 활용해 수몰귀를 물가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고 공격을 받은 수몰귀가 도망을 가게 되고 다음번에도 수몰귀가 찾아오게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죠. 강철이가 생각보다 힘을 너무 못 썼었어요. 이게 컨셉인지 아니면 또 다른 큰 장면을 위한 작가와 연출의 큰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중전의 복중 태아를 노리던 수몰귀는 단순한 원혼이 아니라 팔척귀를 깨우기 위한 재료 수집자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즉 태아의 순수한 영혼이 팔척귀의 부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죠. 여리는 수몰귀의 마지막 흔적을 접하고 그 안에서 팔척귀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스토리가 이렇게 제가 예상한 대로 풀리게 된다면 이 장면은 8화에서 가장 중요한 복선이 될 겁니다. 한편 궁 안에 남아 떠도는 작은 귀물들과의 교류를 통해 여리와 강철은 팔척귀와 관련된 단편적인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이 정보는 그동안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퍼즐의 일부를 맞추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데뷔마마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엔 팔척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인물처럼 그려졌지만 이제는 맹인술사에게 철저히 조종당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심지어 맹인술사조차 누군가 다른 실체, 보이지 않는 제3의 존재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이 감지되었죠. 이제는 이 인물이 진짜 빌런인지 또 다른 희생자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8화는 첫째, 수몰귀의 물리적 위협을 마무리하면서 둘째, 팔척귀라는 더 큰 서사의 중심 귀물을 향한 서막을 열고 셋째, 데뷔마마와 맹인술사의 역관계를 전복시키는 스토리상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화 말미 여리와 강철은 중전의 백엔잎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해골을 발견하고 그 주인인 수몰귀의 습격을 받으며 긴장감 있게 에피소드가 종료됐습니다. 7화는 이 여운을 그대로 이어가며 수몰귀와의 대치 장면으로 시작됐고 여리는 얼굴에 먹물 같은 검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쓰러집니다. 그 양이 무려 40에서 50m 정도로 보였었고 CG를 방불케 하는 연출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죠. 수몰귀는 강철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신출귀몰했고 강철과 여리는 무궁무당의 무기로 가까스로 등을 가격해 궁의 연못에서 쫓아보냅니다. 하지만 수몰귀는 소멸되지 않았고 연못은 한동안 먹물빛으로 물들어 있을 정도로 수몰귀가 연못에 영향을 끼쳤었습니다. 이후 여리는 정신을 잃고 강철에게 구조됩니다. 처음엔 다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신발을 잃어버려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전투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간 것으로 보이며 강철은 오물에 뒤덮인 여리를 걱정하며 신발까지 없는 그녀를 업고 궁으로 복귀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구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감정선의 급진적 전환, 그리고 두 인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기도 하죠. 이 업힌 장면의 심리적 해설, 강철에게 업힌 여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고 조용히 강철의 어깨에 기대다가 그의 목을 감싸 안습니다. 이 무의식적 행동은 여리의 내면 감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합니다. 이후 강철이 당황한 듯 여리를 고쳐 업는 장면은 서로가 이 감정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두 사람 모두가 이미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반증하죠. 여리는 윤갑의 얼굴을 한 강철에게 반응한 것이라며 자신을 합리화하지만 그 말은 본인조차 믿지 않는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3. 강철의 감정 변화 포착. 강철은 여리의 기댐에 명백히 당황합니다. 장난스러운 말로 상황을 넘기려 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감정적 혼란이 스며 있습니다. 여리를 바라보는 강철의 시선은 이전보다 확연히 부드럽고 인간적인 감정이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죠. 한편 전투에서 드러난 그의 약화된 힘은 또 다른 복선을 던집니다. 윤갑의 육체에 들어간 인무기 강철은 실력을 온전히 쓰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몰귀조차도 완전히 상대하지 못하는 장면은 고구마 전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향후 강철이 어떤 방식으로든 신격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넘는 순간을 위한 예고편이 될 수 있습니다. 5.
시청자 관점의 해석. 이 장면은 시청자에게 명확한 감정선의 변화 신호로 다가옵니다. 단순한 구조 장면이 아니라 여리와 강철이 서로를 감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시청자도 처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시점이죠. 여리의 무의식적 행동은 감정의 출발점을 암시하며 강철은 더 이상 윤갑의 대체물이 아닌 하나의 감정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시청자들은 이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어떤 감정 갈등을 겪게 될지에 주목하게 되며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6. 장면이 전체 회차에서 가지는 의미. 이 장면은 감정선, 갈등 구조, 그리고 인물의 서사, 확장 측면에서 모두 전략적으로 배치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리의 부상은 단순히 위기의 연출이 아니라 강철과 여리의 감정을 표면 위로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되고, 강철의 무력감 역시 단순히 서사의 지체가 아니라 향후 성장을 위한 딜레이 장치로 작동합니다. 이 장면 이후 드라마는 단순한 궁중 귀신극을 넘어 정체성과 운명을 건 서사로 확장될 준비를 마칩니다. 7. 이후 전개 예측까지. 7화 이후 야광귀의 등장, 백령회의 균열, 윤갑의 그림자 같은 굵직한 플롯들이 얽히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다중 전선의 서사로 돌입하게 됩니다. 여리와 강철의 감정선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영적인 레벨로 확장되며 이무기와 인간의 경계,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운명이라는 충돌 구도가 서사 중심에 배치됩니다. 8. 야광귀의 기묘한 역할과 상징성. 8화에서는 야광귀의 정체와 역할이 보다 구체화됩니다. 귀여운 외형의 이 귀물은 단순한 장난꾼이 아닌 궁의 오래된 기억을 간직한 존재로 등장하죠. 내가 할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다는 대사로 상징되듯 그는 청궁에 숨겨진 진실과 과거 귀물들의 역사를 알고 있으며 그 정보 일부를 여리와 강철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여리와 강철이 팔척귀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귀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궁을 덮치는 귀물의 공포에서 궁을 둘러싼 음모와 조종자들의 대결로 이야기의 축이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귀궁 8화 SBS 본방 9시 55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